예, 김참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아주 특이한 깨꼬리 목소리 해가지고 예, 이제는 익숙하네요. 예, 잘 지내셨죠? 예, 목소리가 시원찮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F십니다. 예, F십니다. 예. 저기 FC입니다 하신 분이 FC로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있네요. FC입니다. F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공식 드리멀 노예므로 여기 왔네요. 예, 봄이 왔죠, 봄이. 예, 저도 이제 아침에 조깅하러 나갔는데 정말 해운대 동백섬이 너무나 동백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동백꽃이 지금은 이 장미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꽃이 커요. 예, 그래서 너무 그 아파트 이 주위로 울타리 주위로 이 동백꽃이 쫙 피었는데 정말 제가 비디오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놨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거 올리나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 먹고 이런 거 찍는데 근데 때로는 고개를 들어서 아름다움도 좀 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때 감성적인 어떤 부분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오늘 이제 제가 어떤 우리 강재영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슬라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1시간 만에 끝내겠냐고 그런데 일단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 그죠? 예. 하여튼 1시간 이내 끝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화면을 끄면은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예. 자, 사람은 목표를 이뤘을 때 죽어간다. 예. 예, 항해. 오늘은 이제 저희들의 항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아메이 사업에 이렇게 어쩌면은 마지막 이 순간까지 거의 22년이 걸렸더라고요. 22년. 이렇게 걸릴지 저희도 몰랐어요. 예, 이제 9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96년도에 김미래대 SP가 되고 2017년에 FC가 됐지만은 이 과정에 그죠? 내가 완수해야 될 일, 아직 끝마치지 않는 일이 여러분 있죠? 예, 아메이 사업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김미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려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조인해 가지고 이제 키웠거든요.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런데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그 방금 우리 사회자분 이야기 하셨지만은 완성됐다는 자체가 어쩌면 불완전하고 불안성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자, 당신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하오. 예. 여보, 우리는 아직도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헤아릴 수 없는 노고가 많을 것이요. 이 글씨가 안 보이니까 제가 써놓고도 헷갈리네요. 그것이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만 하오. 이게 어디에 나오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마지막 편에 나와요. 오디세이아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끝나고 20년에 걸쳐서 자기 부인 기양을 하거든요. 과양 가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그래서 이제 페넬로페가 그리스의 많은 어떤 그런 왕들의 구원을 물리치고 정말 20년을 기다려. 20년. 그죠?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20년 기다리는 부인하고 재하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한 이야기예요. 내가 비록 또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왔지만은 어쩌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끝없는 항이라는 거죠. 계속 가야 된다. 그리스 인문학에 대해서 방금 이렇게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이제 좀 많이 읽다 보니까 단순히 신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많은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왜 인문 고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런 말 있죠. 부침이 심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이 행운이 오래 지속되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여러분도 좀 한 50 정도 되신 리더님들 계시죠? 그럼 좀 부침이 있지 않나요? 뭐 순탄하던가요?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아마 뭐 부침이 각자에 있겠지만은
그런데 좀 행복하다고 좀 안주하고 우리 남편 잘 나가고 있고 우리 뭐 가정 안정 있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태풍이 몰라오고 이게 오는 어쩜 또 코로나라는 이 사건도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누가 죽기 전에 그를 행복하다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하셔서 복을 가장 많이 타고나고 그것을 끝까지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야말로 제가 보기엔 행복하다고 불릴 자격이 있나이다. 저나 무슨 일이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신께서 행복의 그림자를 언뜻 보여주시다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니까요. 이건 이제 그리스 현자 솔론이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을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크로이스 왕이 굉장히 금도 많고 왕이니까 또 그 리디아 제국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현자 솔론이 와서 세상에 누가 제일 행복하노? 혹시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 제일 행복해 하면 사람 들어오세요. 나한테 너무 행복해. 그건 뭐 수많은 금에다 그런 어떤 왕의 또 재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또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 누가 행복하노?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열받잖아요. 나 지금 그럴 때 있죠. 우리 막 결혼해가지고 희망에 부풀 때, 뭐 왜 얼굴이 전부 다 굳어있지? 그죠? 그런데 이 크로이소스가 나중에는 그 키루스라는 그 페르시아 제국 대왕에게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 그래서 이제 하늘 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노?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폴론 신전에 제물을 많이 바쳤어요. 그래서 맑은 하늘에 막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이 하늘의 뜻이 돼가지고 이제 그 키루스의 신하가 됐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어쩌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끝없는 과정이 아닌가. 그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방금 휴브리스가 찾아오고 오만이 찾아오고 또 불행하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또 그 불행이 극복되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끝없는 여정이고 또 지금 내가 좀 잘 나가고 행복하고 문제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근데 끊임없이 어쩌면 행복을 추구하는 거.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성장하는 삶이 아닐까. 성공보다는 어쩌면 끝없이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면서 행복하게 죽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고 불릴 자격이 있나이다. 저도 여기서 어떤 생각하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구나. 단지 운이 좋았구나. 운이. 여러분이 저희들 볼 때 너무 완벽하게 보이지 않나요? 공감을 안 하시는데 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또 애들 교육, 또 김명일이다의 관계,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여건들 아니에요. 인간은 나름대로 전부 다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산다.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잘 나간다 해서 자만하지 말고 어만하지 말고 어쩌면 그 행복을 지켜서 꾸준히 또 노력하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불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해서 자, FCA까지 방금 22년에 어떤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포리아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말로 혼란 또는 뭐 좀 어려움, 뭐 또는 절망, 또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 살다 보면 부닥치죠. 이 반응을 잘해야만이 강사 신이 나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강태욱과 저와 강씨밖에 없네요. 남성은 세 사람밖에 없네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속에 반드시 교훈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신의 뜻이 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가. 자, 저는 IMF 세대. 제가 직장을 굉장히 외국계 미국의 다우케미칼 합작에서 했는데 정말 저희들 대우라든가 회사 뭐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고 또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 내 비례가 보장될 거란 걸 한치의 의심이 없었어요. 정말 회사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엘란트라를 전부 다 직원들한테 하나씩 줬어요.
한 달에 세차를 4번 하라고 강제까지 했어요. 안전.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별 달면 부인은 뭐죠? 사성장군이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다치진 않았지만 차가 이렇게 반파돼 가지고 한번 경찰서에 새벽 7시에 출근하러 나간 남편이 경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경찰서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 자, 애들 둘이 재우고 있는데 부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 어떤 느낌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제가 이제 울산 남창에서 부산까지 출퇴근했거든요. 예, 근데 2차선에서 이 새벽에 이 15톤짜리 곡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하는데 바로 또 앞에 그 피한 닭장차가 있어가지고 그 뒤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차가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제 뒤따르는 차를 잡아가지고 쫓아가서 결국 잡았는데 아마 그때 김명희 여도가 굉장히 좀 놀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예. 그랬던 저랬던 어떤 아메이를 95년도에 김여자 시작했고 저는 그 자부심과 그 어쩌면 그 세계적인 회사라고 생각했던 이 회사가 97년에 아메이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지분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냥 공중분해가 되니까 당신들은 이제 알아서 선택해라. 그래서 뭐 원래 회사로 복귀하든가 또는 뭐 자기들 뭐 자영업을 하든가. 그때 이제 김여려도가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들리질 않았어요. 어이 남자가 그런 거 어떻게 직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그런 어떤 운명적인 저는 그 아메이를 만난 것을 운명이라서 운명. 예. 상황이 오니까 제가 알아보고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좀 이렇게 잘했던 것은 이제 강의를 하신 분들한테 제 명함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게 평범한 직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뭡니까 그 기아차의 최고인 그 뭐죠? 그 차 있어요. 그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어떤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나도 한번 듣고 알아보니까 또 다음도 인정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화공을 전공해서 화공. 그래서 제품을 또 이 세제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한번 비교해보고 계면 활성제가 뭔지 이런 부분을 저는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저는 살림을 한 적도 없고 설거지를 한 적도 없지만은 그 비교 실험을 통해서 이 제품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캐시백이 이제 모여가지고 내 자산 소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가장 컸어요. 여러분 DNA를 다 상속 받았잖아요. 한 100억씩 막 자녀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이 효도하지 말아기도 효도할 거예요. 막 매주 아마 찾아올 거예요.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예? 예.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평범하게 결혼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자산 소유가 상속된다면 이건 대단한 거다. 사실 우리가 뭐 FCA를 될 거라고 꿈을 못 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언젠간 안 되겠어? 근데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춰준 기질이 아닌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는 끝장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하다가 그만. 우리 수영장에 대부분 여성 리더분들이 경험 한번 해보세요. 수영장 끌어놓고 3개월을 풀로 간 적이 있는지, 아니면 2번 가고 때려쳤는지. 남자들은 골프 연습장 3개월 끌어놓고 몇 번 가다 다 때려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골프 어려워, 힘들어. 수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각인되죠? 나는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본 적이 없어. 이게 딱 내 의식에 각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과거의 추억이 되살아나가지고 그래, 아이고 힘들잖아. 그냥 편하게 살지. 인생에 뭐 돈이 전부야? 이게 저는 가장 현재의 나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메란 사업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기질을 물려줘도 안 되겠다. 너희들이 별다른 삶을, 특별한 삶을 원한다면은 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거기서 지면은 절대로 특별한 삶을 오지 않아. 그런 부분들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저는 기질적으로 좀 변화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97년에 이제 아메를 만나서 흥분과 열정. 저는 그게 굉장히 행복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뭐 여성 리더분들은 잘 모르겠죠. 여성 심리를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구박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연애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죠? 그것보다 더 감동은 첫사랑의 감동. 막 흥분돼 있고 막 그런 느낌을 어떤 그 교육기관의 부사장인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버드 나오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20대에 어떤 것에 미쳐보지 않는 놈이 진짜 미친 놈. 20대는 한번 미쳐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한테 미치든 남자한테 미치든 자기를 미치든. 저는 20대에 미쳐봤거든요.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게 이루고 못 이루고 그게 아니라 제가 젊음을 그 부분에 이렇게 몰입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제 어쩌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막 아침에 교정을 보면서 뛰어다니면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였던. 예. 그래서 아마 김미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 어떤 흥분과 열정. 예. 이게 암의 사업을 통해서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암의 사업을 먼저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죠, 형제. 예. 그렇지만 예. 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제가 하나 느끼는 이 선택임은 뭔가 선택임. 자, 기회는 운영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성공은 과거의 기질이 바탕이 되는 것 같다. 방금 암의 사업도 분명히 굴곡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암의 사업도 어떤 장애물이 걸리면 거기서 내가 넘어진다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어떤 바탕이 되지 않는가. 자, 과거의 아픈 상처의 기억, 열등감이 기회를 만나면 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저도 열등감 있죠. 이게 보이지 않나요? 예. 그들을 만회하고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가난이란 열등감이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다 그런 어떤 굴레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그 굴레를 숙명처럼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그 굴레를 벗어나고자 기회를 만나면 그게 내 내면에 굉장히 강한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는가. 자, 선택은 누구에나 주어지지만 결과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누구죠? 온전히 내 몫이랑 내 몫.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100만 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한 번 선택이 더 중요하지만 더 큰 보상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100만 번을 견뎌내야 한다. 오, 제가 이걸 탁탁 쓰면서 맞아. 100만 번 열심히 하보다 한 번 선택이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100만 번을 견뎌내야 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인정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 글을 적어놓고 야, 어떻게 내 머리에 저런 게 나왔지? 예, 이런 게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택했다면 이게 과연 내가 평생을 갈 길이고 올바른 길인가 이런 부분을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100만 번을 견뎌내지 않는가. 그래서 제 1차 포리아에 올란식의 아미를 선택해서 흥분과 열정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다임드가 됐어요. 다임드. 프리덤, 프리덤. 근데 다임드 돼가지고 프리덤이 주어지지 않더라고. 저희도 다임드 되고 이제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아미도 그만두고 놀러 다니면서 골프 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그죠?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고 경험하면은 생각이 바뀐다는 사실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자포리아는 2000년도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제가 이제 97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제 사업을 98년도에 했거든요. 예. 대리점을 본사 대리점을 했는데 2008년도에 제가 엄청난 부도를 맞습니다. 제 남창 아파트가 5,300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담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8천만 원의 부도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위 부도였어요. 고위 부도. 이걸 이제 우리 남편분들 혹시 사업하신 분들은 이런 고위 부도에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요. 저도 경험 없고 이 아파트가 날아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물건을 공급이 중단되고 그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경제적 고통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경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에서 어렵지 힘들지 그래 얼마 도와주면 되노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정말
제가 그때 어떤 제 경험이지만 편두통 약을 먹고 잔 것. 막 이게 너무 힘들고 막 가위 눌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절벽에 잠에서 쭉 떨어지는.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아메이는 이런 위험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핀을 성취하면은 보너스는 온전히 조집니다. 파운드 PT가 되면 1, 2천이 조지지만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 연말에 1억, 2억씩 조져요. 저는 계속 한 10년 해가지고 사업을 정리했지만 좀 모아놓으면은 또 부도나 이라크 전쟁 터져가지고 다 토해내고. 그냥 뭐 다른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부를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 운명처럼 회사에서 MJ 그랜드 보너스를 발표했어요. 6배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어떻든 다이아몬드를 가자. 제가 좀 미안치만 김메리가 무조건 가자 했거든요. 가야 된다.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봐라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어떻든 배수진을 쳤던 게 다이아몬드를 마감하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부도난 부분도 좀 이제 김메리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그러면서 점점 아메이 사회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강해졌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이런 결정에 다이아몬드 가자. 그게 어쩌면 지금의 기반이 됐지만 자 경제적 압박은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보이지 않는 소리.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분들이 많은 돈이 없어가지고 불량된 게 아니라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그런데 이 500만 원 없어 그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전화에 시달리게 돼요. 지금 전화를 못하게 돼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손님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할 이걸 매일 하루에 2-3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이제 그 타인을 위한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런 극한의 어떤 그런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걸 했어요. 어쩌면 경제적 압박은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구나. 내가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 때 주위에서 나를 그렇게 말없이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유의미한 고통은 온전히 홀로 일어서야 한다. 그럴 때 자립이 된다. 네. 어쩌면 이 경제 고통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마감하고 또 우리가 목표를 열심히 도전했지 않나. 그리고 MJ 그랜드 보너스 향하여 초집중, 온전한 초집중할 수 있는 6배를 준다. 우리가 2000년도에는 MJ를 못 받았지만 2003년도에 MJ 그랜드 보너스 6배의 보너스가 발표됐어요. 지금 이제 뭐 무럭무럭 기문 올라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회사도 어떤 형태로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그때만 하더라도 연봉 1억이라면 대단한 소득이었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다시 회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래는 2000년대 한 번 주기로 했는데 2003년대 한 번 더 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뭐 열심히 하면은 그죠? 막 4, 5억이 연말에 조진다. 야, 인생은 기회야. 그때부터 정말 초집중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다이아몬드, 2001년도에 다이아몬드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파운드 다이아몬드를 못 갔어요. 저희들은 뭐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잘 가이드를 못 받았어요. 예. 어쨌든 뭐 그건 제 탓이겠지만은 그런데 8레그가 플래티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정착시켰다는 거. 그리고 미팅을 하면서 저희도 2002년도에 파운드스 더블을 갔어요. 그죠? 파운드 다이아몬드 수석, 파운드 수석, 더블, 파운드 더블 5단계를 1년 만에 갔어요. 다이아몬드 3조, 에메랄드 4조, 파운드 BT 2조. 목표는 뭐예요? 2003년도 MJ죠. MJ 우리가 트리플 가면은 연말에 7억이 보장입니다. 파운더스 트리플 한 11억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연말 일시불로. 잠이 옵니까? 저는 아메 사업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나싱 모든 건 나싱. 여러분이 보너스에 집중하는데
지금은 보다 좀 분산됐지만 그때 저희들이 2002년도 그리고 2003년도에 트리플을 가다가 못 갔어요. 트리플 가다가 못 가면서 파운드 더블을 유지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연말에 일시불로 받는 게 한 5억, 6억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애들 유학 보내고. 예. 저는 그 초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아메 사업에 그런 어떤 기반을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아메 사업은 한 2, 3년만 내가 정말 이거 받아야 돼. 예. 그런 어떤 초집중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제 3차 아포레가 또 찾아옵니다. 빛과 그림자.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뭐 영화 제목도 아니고. 자, 2008년도 FC를 선택했어요. FC. 꿈의 FC. 그죠? 그 FC가 정말 그 다이아몬드는 암의 사업의 성공이라지만 FC는 인생의 성공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예? 모든 비행기는 퍼스트가 조집니다. 리븐이 돼지고 스위트리 조지고 전 세계 지금 6월 달에 미시간 에이다에서 FC 미팅을 하거든요. 65조가 전 세계에 모이더라고요. 예. 들으셨죠? 인천에서 파리를 퍼스트 클래스 타는데 얼마라고? 1,500만 원인가. 왕복 3천만 원. 그런 여행을 평생을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만하지 않나요? 와인앤미, 와인앤유, 그죠? 예. 그리고 저희들도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2008년 FC가 되는데 거기서 정말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인내. 예. 견뎌내서 견뎌내. 어쩌면 내 감정보다도 계획을 세우고 먼저 행동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어쩌면 이 아포레를 이렇게 견뎌내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한자에 이런 게 있죠. 표풍 부정조 치유 부정해. 해오리 바람도 아침까지 불지 않고 소나기도 온종일 내리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예요? 어렵고 힘든 과정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예. 분노가 가져온 재앙. 분노는 돈이다. 저희 FC 대통령이 얼마나 이 자만과 교만과 오만이 넘쳤겠어요. 그전에는 본사에서 어떤 욕을 해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FC 되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딱 오만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굴종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한국 가면 FC인데 너희들에게 이런 모욕까지 받으면서 이걸 해야 돼? 안 해! 어떻게 하면 되노? 내일 아침 10시까지 1억을 집어넣어라.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 분노 때문에 제 회사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악비는 한꺼번에 낸다 그랬죠. 네. 제 회사 정리하면서 또 마이너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한꺼번에 굉장히 어쩌면 저는 암 회사 하면서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 같아요. 빛과 그림자. 네. 이런 빛이 왔지만은 정말 이 어둠이 너무나 짙게 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신은 두 가지 축복을 잘 안 주구나. 그러니까 뭐 김미래가 듣고 있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제적 힘들면은 또 부부간의 관계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누룽지 먹으려고 이혼할 뻔했어요. 누룽지 먹을래? 해물탕 먹을래? 그게 사소한 게 막 대립이 되는 거죠. 네. 시골에 자라가지고 꼭 건강에 안 좋은 것만 먹는다. 나 시골 하면서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때 참 잘했던 것은 기계적인 행동을 했다. 제 사업은 낮에는 그렇게 됐지만 저녁에는 어떻든 계획을 잡아서 전국을 뛰어다녔다고 하면서 거기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감정이 생각을 행동이 생각을 지배한다. 행동 심리학. 행동하면은 감정이 바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막 오늘 또 남편 또는 애들이 엄마 어디 가노 세미나 가나 뭐 어쩌고 하면은 집에 있으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세미나 들으니까 괜찮죠? 너무 암이 힘들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정수기 주문 들어오면 암이가 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의미를 FC를 성취했지만 그런 기계적인 어떤 암의 사업을 통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아마 한 3년 정도 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FC는 어쩌면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이제 아메이 사회에 대한 사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에 도달 FC에 2017년에 저희들도 22년이 걸릴 줄 몰랐지만 한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항용 유해, 유해.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최정상을 추구하지만 최정상에 올라가는 순간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터진 게 뭡니까? 번아웃과 팬데믹. 암회삽을 해보니까 핀에 대한 목표가 가장 좋은 그 동기부여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핀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 열심히 하고 이렇게 거의 한 22년을 와야 왔는데 이제 서서히 둔화가 되면서 거기에 코로나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오프라인의 미팅이 일시 다 중지돼. 우리가 줌이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화됐지만 처음부터 줌이 활성화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저는 이제 꼼짝 못하고 갇힌 거죠.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 서재에서 책 읽고 어떤 제가 그래도 뭐 책도 쓰고 뭐 또 매뉴얼도 만들겠지만은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천국의 아메를 하고 계시네요. 천국의 아메죠. 서재에서 책 보고 그게 아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런 어떤 좀 내 나름대로의 그런 고통의 시간. 자,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해야 하고 생각을 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인생은 견딜만 해요. 예, 거기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 고통을 너무 희망으로 이게 이제 박승찬 교수가 한 이야기를 제가 좀 따왔는데 자, 우리가 판도라가 마지막 막 도망갈 다치기 뭐예요? 희망이죠. 희망. 예. 자, 막을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막을 수 있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예. 죽음, 노화, 이별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관계라든가 인간적인 관계, 오해, 단절, 절망, 이분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지향, 막을 수 없는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고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어쩌라고.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좀 이렇게 제가 쭉 만나보면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무서워요. 이제 갱년기에 뭐 이렇게 막 성격이 너무 갑자기 변한대요. 그 순한 부인이. 그 남자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럼 나이가 먹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못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해내야지. 필요하다면. 이 막을 수 없는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고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고통 중에는 우리가 무의미한 고통이 있고 유의미한 고통이 있는데 유의미한 고통은 극복하면서 인간은 자기를 완성한다. 고통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홀로 극복돼야 하며 좋은 친구는 그 사람 옆에서 같이 걸어주면 된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스폰서 붙잡고 스폰서 말할 수 없죠. 다. 남편 붙잡고 내가 아메를 하는데 안 돼가지고 이런데 하지 마라 그랬지. 파트너 붙잡고 리더님 내가 이런데 스폰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마 우리 김미정님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저도 마찬가지. 인생은 어차피 고통을 짊어지고 산대요. 그럴 때 그 무의미한 고통인지 유의미한 고통인지를 내가 파악해서 그 유의미한 고통이라면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한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막 신의 뜻이다. 신의 교훈을 주게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니나 잘해라. 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름대로의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어쩌면 온전히 홀로 일어설 때 내 성장을 가져오고 자립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 옆에서 그냥 부드러운 눈빛으로 걸어주면 된대요. 너 나 알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파트너라면 더 좋겠죠. 사랑을 느껴지나요? 예. 예. 자, 누구는 고통으로 쓰러지고 누구는 고통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간다. 고통은 내가 어떻게 받아내냐 문제야. 누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름대로 고통은 있다. 예. 자, 이 고통을 극복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건 희망입니다. 예. 사랑은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여기 오신 리더님도 나도 앞으로 1년 후, 2년 후, 황태용 리더님 10년 후 무슨 희망이 있죠? 예, 희망이 분명히 있죠. 그죠? 가장 젊은 크라운 멤버스가 돼보세요. 이런 것도 내가 할 수도 있고. 예,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래서 김수환 중에 그러냐잖아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죠. 사랑의 힘만이 극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견딜 수 있게 하고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 여러분 자녀,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됐는지 이 1살, 2살짜리 애들 보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자녀를 이제 애들이 크면은 눈을 마주치지 않잖아요. 이 우리 막내가 이제 미국 잠깐 들어왔는데, 이놈이 도착하면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깜빡했네. 내가 피곤해가지고 사진 하나 보라면은 막 손가락 이래가지고. 애들은 변하구나. 예. 그렇지만은 그 자녀를 사랑했던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쩌면 아메 사업도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힘, 아메 제품, 아메 보너스, 아메 회사,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아메 나 보너스 안 받아도 좋아. 이 제품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랑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퇴색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아포리아. 예,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 새롭게. 그래서 제가 사명을 가져야 돼. 사명. 참신. 이 참신이라는 것은 극형을 뜻하는 이야기예요. 궁형, 막 수레로 막 사집 절단하고 단두대에 목을 자르고 그런 뜻이래요. 어떤 뜻이냐면, 자, 극형을 뜻하는 말로 도끼로 치듯 과거의 구태연함과 결연히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난 뜻으로 참신한 인물에게는 자신의 본 모습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찍질하는 멘토가 있기 마련이다. 이 멘토는 현실 감각을 망가게 하는 선생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고유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동지가 되는 인생의 동반자이다.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여기를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보면서. 예. 예. 자, 참신은 나의 진부함을 일깨워주는 멘토다. 진부함이란 영어로 메디어크로스인데 중간에 뜨는 메디어 험한 산을 뜨는 어크로스의 합성어로 산의 정상에 오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친 나머지 산 중턱에서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즉 진부함이란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머물게 하는 끔찍한 해방꾼이다. 이 해방꾼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참신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참신하지 않으면 이런 극형을 당한다는. 그만큼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힘든다. 그럼 여러분도 아메사업을 통해서 좀 잘해보고 싶다. 나도 좀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은 이 참신한 생각과 이 참신한 태도와 이 마인드를 가질 때 나의 구태연함과 진부함. 산에 오르다가 계속 도전하다가 오지도 못하고 계속 머무는 사람. 이게 서양에서는 진부함 뜻이래요. 진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참신함으로 태어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지 않는가. 이거 여기까지 이야기하자니 너무 인문학적인 게 강해지는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제가 방위로 공유했지만,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읽고 있는 그 책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국가론. 혹시 국가론 읽어보십니까? 네.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저도 몰라. 그런데 제가 이제 들고 싶은 주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대화 상대가. 자, 정의란 강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법이란 강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약자는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만들잖아요. 그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국회의원의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받더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법을 개정한 거야. 또 세법도 올리자고 지금 자기들끼리 아무리 싸워도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단합한대요. 그럼 약자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억울하면 출세 강자가 되라. 너 국회의원 되라. 다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약자는 몰래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추구해라. 그러다 걸리면 감옥 가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면 강자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분리할 때 이용해라.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하고 친하려고 하죠. 기업인들이. 그런데 정상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그게 아니다. 정의란 강자가 약자를 위해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즉 강자인 의사는 약자인 환자에게, 강자인 선장은 약자인 승객을 위해, 강자인 주방장은 약자인 손님에 최선을 다할 때 약자가 이를 보면 정의가 실현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강자인 의사가 약자인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고 안 해주고, 선장이 더 많은 이익에 의해서 탐하기 위해서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강자는 자기 직분을 이용한 장사꾼과 같고, 강자인 의사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과잉진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탐리를 추구하면 사기꾼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주로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공동체는 각자의 목을 다하는 사회, 즉 통치자는 지혜를, 수호자는 용기를, 생자는 절제를 지켜야 된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 지불 능력에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면 약자는, 환자는 이익을 보잖아요. 그럼 의사가 배를 탔을 때는 약자죠. 그런데 선장이 그 승객의 안전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결국은 강자인 의사의, 강자가 승객은 약자지만 그 약자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정의로운 사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자, 머리에는 지혜의 미덕을, 가슴에는 용기의 미덕을, 욕망을 상징하는 배는 탐욕을 절제하는 미덕을 추게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은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할 때 올바른 사회가 된다. 이거 어떤 이야기죠? 어떤 팀이든 어떤 구성원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런 각자의 역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정의가 실현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아메이 사업. 통치자는 누구인가? 저는 다이아몬드 이상이라고 해요. 저도 통치자. 수호자는 왜? 사파 이상, 보석핀. 생산자는 파운드 피트 이하. 그러면 강자, 그저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들은 여행도 다니고 보너스도 받았고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파트너의 뭐 거리가 멀다, 상황 여건이 아니라 그 파트너 약자인 생산자, 파운드 PTI 분들의 최선의 이익을 다하면 그분들이 이익을 보면 어떻게 된다? 정의가 실현. 그리고 수호자, 사파 이상분들은 용기를 내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라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파운드 PTI 분들은 내가 잘 모르니까 열심히 배워서 자기도 강자가 되는 그런 조직을 만들 때 정말 멋지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강자인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약자인 파트너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게 제가 국가론의 결론이죠. 결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뭐하다? 장사꾼과 같다. 더 나쁜 것은 오직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도와주면 뭐다? 사기꾼과 같다. 그래서 왜 김상훈 교수는 반드시 조직의 리더는 국가론을 읽어야 돼.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사꾼이 안 되려고 여기 온 겁니다.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명이다, 사명. 기회를 나눠줘야 되고, 기회는 정부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없는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보, 요즘 너무나 똑똑하잖아요. 포털에서 다 정보를 보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이 정보는 하나의 가십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 정보를 기업체들은 가공을 하죠. 가공. 이걸 인포메이션. 정보를 고르는 거죠. 아메 하시는 분 또 대단한 것은, 많은 리더분들이 강의를 할 때 신문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골라서 자기 걸로 활용하잖아요. 인포메이션. 그런데 인포메이션을 정말 정보다운 정보로 세워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을 인텔리전스. 그래서 미국의 CIA는 센트럴 오브 인텔리전스지 샘플 오브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정보를, 이 데이터적인 정보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일반인은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메이 이 한 번 듣고 모든 걸 안다는 분이 가장 무섭죠. 칼싸움 하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검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찌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죠? 전문가가 승리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즈덤. 이 가공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지혜, 비전, 방향을 설정해서 성공해 가는 거. 그 모든 것은
이 기회는 정보에서 오는데, 자, 정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필러 커틀러 교수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자, 많은 걸 얘기했죠. 기존의 유통 방식보다 직접 판매 방식을 앞으로 선호할 것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앞으로 시대가 변할수록 이런 직접 판매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 지금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예. 자, 또 하나 것은,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가치에 대해 소통하고 전달하는데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대화를 잘해야 돼, 대화를. 그래서 미국의 교육 방식이 뭐죠? 토론식이죠, 토론식. 여러분 아들하고 딸하고 자녀들하고 대화 잘하세요? 예. 우리나라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요. 하지 말아야겠죠, 몇 마디 하다가. 결국은 엄마가 화가 내가지고 가서 공부해. 근데 대화의 원래 뜻은 다이알로그, 두 사람이 말을 나누는 건데, 이건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그런 수사 변증법이 유행한 게, 아니 그렇게 배웠던 게, 어떻든 내 의견을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이알로그란 뜻은 뭐냐면, 상대방은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안 한다니까? 대화이 아니에요? 아니 물어보는데 아멘을 안 한대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아멘을 들어봤다는 과거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파괴해가지고 왜 안 한다고 하는지 그걸 파괴해야 되는데, 내가 너보고 하라겠니? 알아버렸지. 예. 그러면은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왜 대놓고 화를 내는가? 화를 나게 하잖아. 화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신문의 내용이에요. 신문에. 예. 자, 당신은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일본이 결국은 우리도 알아도 따라가는데, 일본보다 더 어쩌면 급속한 고령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건강하다면 80세까지 일하고 싶다. 경제적 이유가 아니란 거죠. 인간은 사회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자의 존재감을 느낀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게 기적이 너무 행복해요. 아멘 안 했다면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저 아저씨 누구야? 난리가 났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점점 고려되기 때문에, 예, 어떤 경제적 연금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그죠? 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예. 한 달에 50만 원. 자, 지금 이제 점점 어떻습니까? 그런 로봇 또는 이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점점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무인 카페가 지금 서서히 거듭되고 있고, 좀 하나 띄는 게 뭐죠? 무인 아이스크림? 누가 거기를 가나? 했지만 심야에 들어가더라고. 심야에.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일상화될 거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그 정말 세계에서 모든 자금이 모였던 그 실리콘밸리, 거기에 SVX입니까? 그 은행이 파산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한 260억 물려 있대요. 예. 빨리 국민연금 받아야 됩니다. 예, 여기 나오네. 또 하나는, 이 친구는 올해 45인데 이제 돈이 있으니까 1년에 25억을 18세의 나이로 돌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성분도 쓰고 싶죠? 예. 1년에 20억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18세 수준으로 뭐 뇌, 간, 머리카락,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의사분들이 20명이 덤벼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존, 제프 베조스, 페이팔 공동 창업자, 뭐 이분들이 수명 연장 기술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인간은 돈이 있으면 건강 오래 살고 싶잖아요. 저도 신념이 그래요. 예. 아파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예. 건강하게 살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나요? 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위에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양로원에 뭐 요양원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이렇게 지출한 걸 보면은 너무 서글프지 않나요? 예.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예. 자, 한 달에 500만 원 연금. 이분들은 황금 항운을 맞을 수가 있어요. 변호사가 은퇴를 하고 한 1년 동안은 골프를 치고 다니고 하는데도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예, 벌어놓은 것도 있고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근데 2년 지나고 나서는 딱 그랬대요. 이제 그만 가지.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예? 혹시 한 달에 500만 원, 부모님 중에 한 달에 500만 원 연금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있죠. 뭐 전보세, 연금. 그런데 그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뭐 손자들이 오지 말아야 놀 거예요. 예, 워렌 버핏.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예, 이 일을 하긴 하되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떠면 고통을 해결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부가 결정합니다. 준비한 인생은 후회가 없다. 그러면 자산소득을 만든다. 저는 아메 사업이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메 사업은 이런 자산소득입니다. 자산소득. 물론 초기에는 제품을 전달해서 PB를 띄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캐시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메 사업은 자산소득을 만든다는 이 생각을 명확하게 가져야 해요. 그러려면은 나를 통해서 복제가 된 복제. 그 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의 기반이 저는 오프라인이라 봐요. 온라인에 저도 온라인에 미팅을 많이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복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회사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 자 기존은 유형자산, 제조, 소유, 부동산에서 무형자산, 지적자산, 공유, 네트워크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변화를 빨리 누가 감지하는가. 예. 그래서 유통 변화 이 부분은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생략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자 수익 역전이 가능하다. 수익이 노래다 조진다. 예. 이거 알고는 있지만 알면서 실천한다는 건 별개 문제 같아요. 야, 내가 PT가 우리 스폰서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제가 사업을 할 때 우리 스폰서 사업을 안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FC 되고 나서 스폰서님 보너스 많이 들어가죠. 짭짤합니다. 네. 정말 아랫집 잘 만나가지고 횡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아메 사업은 그냥 자기 사업, 자기 사업. 예. 제가 물어봤어요. 왜 스폰서 사업 안 한대요? 몰라. 자기 사업인데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예. 여러분이 스폰서를 한번 추워버려서요. 추월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예? 티코가 벤츠를 추월해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어? 예. 자, 두 번째는 독자적인 나의 사업이다. 예, 후원자의 사업 여부가 나의 후원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지만 철저히 이것은 내 노력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한 인린 사업이다. 인린 사업. 그죠? 예. 그래서 파트너 열심히 도와줄 때, 자, 그죠? 파트너의 상황에 따라서 창사꾼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 여건에 따라서 정말 그 생산자인 약자인 파운드 PT 분들을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자, 이 네트워크 사업의 성장 원리. 첫 번째, 제품의 사용수가 증가된다. 예. 지금 이제 제품이 뭐 1000가지 이상, 보통 한 가정에 아마 한 35만 원 정도 써지겠죠. 이걸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소비자를 뭐 거느린 것보다 지금은 소수의 소비자를 전문화시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전략이다. 100% 브랜드 체인지 하도록. 그죠? 예. 두 번째 회원수가 증가되고 세 번째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거. 자, 우리나라는 지금 160만의 상한선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이게 이제 지금 직접 판매 협회와 어떤 회사와 정부와 지금 이렇게 좀 내고를 하고 있어요. 35% 선과 160만의 가격 상한선. 세상에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뭐 유통이 가격 상한선을 놓고 팔아라 하는 어떤 규제를 어느 나라가 합니까? 없어요. 예. 이게 저는 언젠가는 풀릴 거라 봐요. 아마 이 정부에서 풀려야 돼. 그러면 바로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바로 SP. 냉장고, 뭐 자동차, TV 쫙 아메 걸로 연결된 제품을 다 쓴다면 바로 SP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자 1차 보너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2차 보너스. 자, 왜 이 부분을 하냐면은 자, 어떻든 나로부터 방금 이런 독립된 그룹이 나올 때 자산 소득이 발생이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 독립된 그룹이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구원해가지고 그분이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이런 시스템에 조인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 예. 그러면 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 이 2차 보너스 간접소득은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누가? 회사가. 이게 보험하고 가장 큰 차이죠. 보험 하신 분들도 연간소득 뭐 1억, 2억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두는 순간에 회사가 자녀한테 그 소득을 주든가요? 준다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죠? 회사의 약속이기 때문에. 암의 회사는 자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3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한국암에 발표했어요. 대대손손. 대손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재벌 2세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앞으로 그러겠죠. 나도 다이아몬드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다이아몬드 아미 하다가 SP 되고 그만뒀어요. 슬프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독립된 거로 1,000만 점이 나올 때 한 달에 약 103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예. 그럴 때 이 103만 원이라는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은행 저축 이자율로 3%를 따지면요, 자산이 4억입니다. 4억 정도 예금을 해야 3% 이자 소득으로 한 달에 103만 8천을 준다는 거예요. 4억. 우리 아파트도 4억이 안 되는데? 그럼 만들어야죠. 응? 우리 자녀가, 엄마가 암에서 받아 그만뒀다. 자산을 다 날렸다. 응? 우리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이, 강남으로 좀 우리 부모님 이사해가지고 그때 땅이라도 좀 사놓지. 똑같은 거라 봐요, 저는. 예. 자, 이 세율을 독립시켰을 때 또 이런 자산 소득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암의 사업은 내 노력에 대해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자,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 7내고 플래티늄. 거기에 대한 보너스가 또 나옵니다. 예. 그럼 저희들도 많은 데가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보너스 받쳐도 거의 1억이 돼요. 1억이 연말에. 그죠? 예. 그 얼마든지 내 노력에 따라서 보너스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자, 올 9월부터 내년에 파운드 PT를 한번 도전해 보자. 도전할 수 있죠? 예. 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럴 경우에 쭉 이런 보너스를 합치면은 연말에 한 3,200 정도가 나오네. 3,200. 예.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든 이런 오프라인에 여러분이 세례금만 조인 시켜보세요. 와라. 네 안 가면 내 못 간다. 예.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1년 만에 대함들 가신 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분의 비결을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미팅을 1박 2일 했는데 한 번 올 때마다 5만 원씩을 냈어요. 5만 원씩. 저희도 5만 원 내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끈질겼는지 5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을 안 나갔대요. 그래서 5만 원을 받았대요. 그분이 얻은, 아는 사람이 얻은. 그래서 첫 이런 캠프에 10명을 모시고 왔대요. 10명. 그 다음 달 캠프에 30명을. 그래서 그분이 1년 만에 담을 갔다. 예. 그래서 이 오프라인의 시스템에 저는 엄청난 이력이 있지 않나. 자, 내년에 파운드 PT에서 뉴 에메랄드를 달성했다 하면은 이분들은 또 이런 보너스를 전부 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은 한 9,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이건 검증된 보너스 플랜이고 철저히 계산된 보너스예요. 예. 물론 여기에 오차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 거기에 상대는 또 다른 보너스를 계속 받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개만 더 말씀드려 마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사업으로 완전한 부가 가능한가? 예. 그러면은 정말 암의 사업을 통해서 내가 그런 자산을 만들어서 황금 황원 5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그런 부와 같이 부를 구축하기 가능한가? 그게 이제 이분이 이런 첫 번째는 고객 자산을 만들 고객 자산. 아니, 고객 있어야죠. 혼자 먹고 혼자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PV, 그룹 PV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나한테는 고객, 소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분들을 시스템 자산을 연결시키고 시스템 자산을 네트워크 자산을 자본 자산, 멘토 자산으로 이렇게 옮겨가라는 거죠. 그럼 이 고객자는 어떻습니까? 소비자 집단. 자, 시스템 자산은 사업자로 전환시키라는 거, 시스템에. 저는 제 사업하면서 또 남서 사업했기 때문에 그분을 후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메이 사업에 조인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년만년 제품을 갖다 줄 겁니까? 그분이 됐든 그분의 누군가 됐든 암에서 조인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방금 생산자인 그분들을 소득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거죠. 그 네트워크 자산에서 자 파운드 PT 되면 한 3,200 나오지만 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한 2억 정도 나오고 파운드 더블 다이아몬드 한 4억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자본 자산을 그죠? 예, 이제 네트워크 자산에서 돈 모을 가지고 유형 자산,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거기 사는 거죠. 저희 땅 많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땅이고 김면희는 필요한 땅이고. 예. 어쨌든 이 네트워크 자산에서 이익이 나면 자본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애가 결혼한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멘토 자산. 언제 어디든 추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 모든 경험과 지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도대체 사업하는데 너희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공장도 없고 직원도 없고 가게도 없고 입만 있느냐. 경험과 입만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맵을 열어보세요. 매출이 순식간에 다 막 뜨지 않나요? 순간순간. 이게 가게고 이게 공장이고 이게 직원이에요. 예. 내 사업의 매출액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 자산을 어떻게 만들 건가? 자, 첫 번째는 경험의 지식이 70%. 아메 사업 이론적으로 우리 남성분들의 가장 큰 착각, 아메를 안다.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이 능력을 키우는 거지 이론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 예. 그리고 이 능력이 갖춰지면 이제 내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명품 좋아하지 않나요? 명품? 옛날에 중국 가서 중국 시장에 막 유명한 짝퉁이 있었잖아요. 뭐 샤넬을 샀는데 뭐 셔넬? 또 누구는 뭐 골프채 샀대요. 그 골프채 유명한 게 그 혼마를 사야 되는데 한마를 내. 여러분이 흔히 안 되는 이유죠. 뭐죠? 이 브랜드가 지금 짝퉁인지 명품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주저함을 갖는 거죠. 예. 자, 이 브랜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안 되면 고객 자산을 만들 수 없다는 서비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구축해놓은 이 네트워크를 이 서비스를 한번 잘못해가지고 연기처럼 사라진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너무 많다. 그게 하나가 뭐죠? 방금 했지만 분노, 화. 그런 하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예. 절대 서비스는 각과 을이 아니라 상호 만족입니다. 만족. 특히나 감동. 예. 저는 직장에서 기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객 감동하는 법을 알아요. 가장 고객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그분의 부인을 설득하는. 그래서 집에 과일도 갖다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 100%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자 10년의 계획을 한번 해보자. 이자 3% 했을 때 50억 자산 만들기 파운더스 EDC가 되면 연간 소득이 한 1억 5천 이상 됩니다. 그럼 자산이 50억. 우리 강태웅 리더를 50억 자산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10년 만에.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중에는 100억 자산 만들기. 파운더스 더블 되면은 연간 소득이 3억이 넘습니다. 그럼 100억이 되는 거예요. 믿기지 않나요? 믿으세요. 예. 정말 저희들이 이제 은퇴 나이가 지났지만은 소득이 들은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애들이 또 전부 다 지금 또 공부를 한다네, 공부를. 큰애는 MBA가 있죠. 막내는 유학가 있죠. 작은애는 프랑스로 지금 연구로 또 간다고 그러네요. 제가 그랬어요. 배우면은 때가 있다. 가라. 그럼 1년에 학비가 3억 4억 들어. 은퇴 나이에 그런 이 학자금을 된다는 게 암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예. 너무나 감사. 그렇죠. 그게 너희들한테 상속이다.
여러분들이 10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진정한 교육이란 재수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르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 태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슬에 묶여있는 재수에게 지성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일이다. 이게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 벽화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벽화의 그림자를 보고 자기의 모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의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현실에 갇혀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고개를 늘려 동굴을 나와보니까 이데야,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실, 하늘, 태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 밖에 나온 사람이 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이 죄수들도 눈을 돌려 너희들도 한번 동굴 밖에 나와서 정말 세상이,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계를 한번 봐라. 이게 저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언제까지는 살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이 이데아, 이 동굴에 갇혀 있는 이분들에게 정말 암의 사업이 얼마나 멋진 일이고 또 이 동굴 밖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저의 미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암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멋진 변화를 가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